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 하나를 키운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겪은 일들 때문에 한 번은 화병으로 쓰러질 뻔했던 적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와서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화병이 심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일들은 악몽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죠. 남편도 아들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었죠. 며칠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직원이라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눈빛도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 씨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환해졌어요. 사돈 집안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예비 사돈을 만났죠. 사돈 어른들은 소탈하고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 군이 정말 착하고 똑똑하다고 저희 딸이 늘 얘기하더라고요. 사돈 어른들께서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 집안이라면 믿고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결혼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접 살림을 차린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생일날 새벽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오늘 민준 씨 생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어머님이시죠. 민준 씨 낳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어머님을 축하드려야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출근 전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온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얘야, 이걸 언제 끓였니? 출근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님, 아버님 드시고 힘내세요. 남편도 옆에서 감동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하네. 고맙다, 지은아.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죠.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나섰죠. 저는 그게 며느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사고 났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아, 지은이는 어딨어? 엄마, 지은이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은이가 피할 시간이 없었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야? 수술은 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쳤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안 돼, 우리 지은이가... 며칠을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지만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너무 허무하게 갔어요.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통곡하며 딸을 보냈죠.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출근은 하지만 영혼이 빠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민준아, 밥은 먹고 다니니? 네가 이러면 지은이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공허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주변에서 누가 소개를 해주려고 해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며느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들의 삶이 그날 사고와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고 6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은 또다시 무너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효도할 걸. 아버지한테 잘해드릴 걸. 민준아, 네 아버지는 네가 효자라는 거 알고 가셨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아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42이 되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출퇴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아들이 정말 평생 혼자 늙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준아, 너 이제 결혼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워.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전 괜찮다니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편할 게 뭐가 있어. 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야. 지은이도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결혼정보회사 알아봤어. 너 혼자서는 절대 누구 만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더라. 한 번만 믿고 등록해보자, 응? 엄마, 전 자신 없어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냥 사람 만나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 부탁이다. 결국 아들은 제 설득에 못 이겨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요가 학원 원장님이에요. 나이는 39이고 이혼을 했다는데 사람은 좋아요. 되게 차분하고 좋은 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니요. 그래?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언제 데려와 볼 수 있겠니? 조금 더 만나보고 엄마한테 소개할게요.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며칠 후 아들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차분한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민준 씨 같은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하죠. 제가 이혼한 처지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민준 씨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이혼이 뭐 어때요? 요즘 세상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겠어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교양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눈에서 생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원장과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수연 씨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너희 둘이 오붓하게 다녀와. 엄마가 왜 끼어? 엄마, 수연 씨가 엄마 모시고 가고 싶대요. 제가 말렸는데 꼭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연애하는 두 사람 여행에 제가 끼면 불편할 텐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번 주말에 민준 씨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도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너희 둘이 다녀와. 내가 끼면 불편하잖아. 어머님,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이랑 함께 가면 저는 더 좋아요.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네?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폐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함께 가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꼭 같이 가요.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수연 씨는 제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님, 추우시진 않으세요? 제가 담요 가져왔어요. 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수연 씨 덮어. 전 안 추워요. 어머님이 편하셔야죠.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수연 씨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짐을 챙길 때도 수연 씨가 먼저 나서서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어머님, 가방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들 수 있어. 어머님 제발요. 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도 수연 씨는 세심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해산물 괜찮으세요?
아니면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난 다 잘 먹어.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 먹어야죠. 민준 씨, 어머니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는 생선 좋아하세요. 그럼 생선구이 맛있는 집으로 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저는 수연 씨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걷다 보니 다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천천히 하며 뒤처졌어요. 그때 수연 씨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천천히 가면 돼. 어머님, 제 팔 잡으세요. 제가 모실게요. 수연 씨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줬어요. 저는 수연 씨의 손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내가 짐이 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 모실 수 있어서 기뻐요. 진심이에요. 저는 수연 씨의 눈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구나. 며느리로 들어오면 정말 좋겠구나. 앞서 걷던 아들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엄마, 수연 씨가 잘해드리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수연 씨 정말 착하네. 에이,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수연 씨라면 민준이를 잘 챙겨줄 수 있겠구나. 저는 수연 씨가 정말 고맙고 예뻤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 오늘 옷 사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고르세요. 아니야, 나 옷 많아. 괜찮아. 엄마, 그냥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 옷을 몇 벌 골랐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여기에요. 수연 씨였어요. 옆에는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민준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어머님, 여긴 제 친오빠들이요. 아, 그래? 오빠분들이구나. 네, 어머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큰오빠 태훈 오빠고요. 이쪽은 둘째 오빠 우진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이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신다고 동생이 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민준입니다. 민준씨, 반갑습니다. 수연이가 민준씨 자랑 정말 많이 하던데요. 어머님, 민준 씨, 저희랑 같이 밥 드실래요? 마침 저희도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먹자. 민준아, 괜찮지? 네, 좋죠.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두 분은 뭐를 하시는지? 어머님, 저는 경찰이에요. 땡땡 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형사시구나. 든든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형사님들이 계셔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죠. 과찬이십니다. 그냥 제 일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리고 편히 말씀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무역 쪽 일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도 힘든 일인데 대단하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연 씨 오빠들이 참 반듯하구나. 큰오빠는 형사고 둘째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민준이 형님들 사람들이 이렇게 든든하니 참 좋구나 하고요.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님,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올게. 저는 식당을 나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빼려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하지만 남자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남자는 제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당신, 저 여자랑 무슨 사이요? 대체 저 여자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겁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는 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도 죽고 싶어? 죽고 싶은 거냐고? 안 돼. 이건 안 돼. 남자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식당 쪽에서 급히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수연 씨, 그리고 오빠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수연 씨의 큰오빠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큰오빠는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놓았어요. 너 이 자식!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수연 씨 큰오빠가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었어요. 형사답게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둘째 오빠도 옆에서 도왔어요. 형님, 제가 잡고 있을게요. 아들이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민준아,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더니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다 봤어요. 그런데 수연 씨의 작은 오빠가 그 노숙자를 심하게 제압했어요. 목을 팔로 눌러서 말도 못하게 했죠. 저는 혹시나 그 사람이 다쳐 수연 씨 오빠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었습니다. 우진 씨, 그러다가 그 사람 다치면 괜히 골치 아파져요. 그때 수연 씨 큰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님을 위협했습니까? 손을 잡고 놓지를 않고 나한테 막 죽고 싶냐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큰오빠는 바닥에 눕힌 남자에게 말했어요. 나 땡땡서 형사 정태훈이야.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알아들었어? 수연 씨 오빠들이 남자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계속 뭔가 말을 하려 하며 저항했지만 젊은 두 남자 힘을 이겨낼 순 없었죠. 수연 씨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어머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물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아들이 제 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 씨가 물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근데 아까 그 사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니? 이상하다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같던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위협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죽고 싶냐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수연 씨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계속 신경 쓰여.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훈 형님이 형사시잖아요. 알아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횡설수설한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네 말이 맞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여자랑 무슨 사이냐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찾았어요. 어제 수연 씨 큰오빠가 말했던 땡땡서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누군가 받았습니다. 땡땡 경찰서입니다. 거기 혹시 정태훈이라는 형사님 계신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네, 정태훈 형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때문에 외근 나가셨는데요. 용건 있으시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형사가 맞았구나. 제가 괜히 의심했던 거구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역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횡설수설한 거였던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어제 그 일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준아, 어제 그 남자 어떻게 됐대? 아, 그 사람요? 수연 씨한테 들었는데 태훈 형님이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었대요.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훈방 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방? 그럼 풀어줬다는 거네? 네, 처벌할 만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 횡설수설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가 괜히 오버한 거였어요. 별일이 다 있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네. 엄마, 이제 그 일은 잊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조금 긴장해 보였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저 수연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재혼을 결심한 거예요. 정말? 민준아,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네, 엄마. 수연 씨가 정말 좋아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도 수연 씨 괜찮으시죠? 그럼 당연하지. 수연이 참 좋은 애잖아. 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가 좋다고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민준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수연이랑 잘 살아. 이번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갔어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약속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수연 씨와 그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수연 씨의 부모님은 검소한 옷차림이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돈 부부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돈 부부의 인품에 더욱 만족했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수연이니까 착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닥칠 엄청난 사건을 이때는 상상도 못했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 수연이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혼자 백화점에 갔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걸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석 매장도 둘러보고 옷 매장도 둘러봤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은 일단 그만 둘러보고 다음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어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줌마가 여전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줌마도 걸음을 빨리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줌마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줌마가 헐떡이며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한 달 전 노숙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세요? 왜 절 따라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부인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데요? 전 당신 모르는데요. 저는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부인,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정말 할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아줌마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전 들어갈 거예요.
아줌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부인 아들 목숨과 관련된 일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부인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죽는다고요. 저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 아줌마와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줌마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 남편도 곧 올 거예요. 같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요? 그때 커피숍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 백화점에서 저를 붙잡았던 그 노숙자 같은 남자였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줌마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았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남편이라고요? 저 사람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그랬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하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오늘은 또 부인이 저를 따라오고.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정수연이라는 여자의 전 시부모입니다. 정수연이요? 수연이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인 아들분이 결혼하려는 그 여자요. 저희 아들 태성이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 그게 무슨... 하지만 저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성격도 밝았고 저희한테도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대출을 받더니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죽었습니다. 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알았어요. 그 여자가 정수연이가 제 아들 재산을 다 가지고 사라졌다는 걸요. 보험금도 예금도 아파트도 전부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도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여자 찾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여자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어요. 남자를 만나서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수연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부인, 지난번에 제가 부인한테 다가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가 수년 동안 그 여자를 찾아다녔는데 그날 드디어 찾았던 거예요. 그 식당에서요. 저희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부인한테 경고라도 하려고 다가갔던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성급하게 그때 저를 잡은 그 남자들이 저를 끌고 갔잖아요.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는 마구 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고는 전부 도망갔어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또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부인을 다시 본 거예요. 하지만 수연이 큰오빠는 형사라고 했는데. 형사요? 아니에요. 그 사람 형사 아니에요. 전부 다 백수 건달들이에요. 그 여자 일당이라고요. 뭐라고요? 저희가 탐정한테 의뢰해서 다 조사했어요. 그 남자들 그 여자랑 한패예요. 네, 형제 사이는 맞지만 같이 사기를 치고 다니는 놈들이죠. 사기 전과도 여러 번 있고요. 아줌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탐정 보고서, 전과 기록, 사진 전부요. 그리고 뭐가 더 있는데요? 그 여자 이름도 가짜예요. 정수연이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한미선이에요. 가짜 이름이라고요? 네, 그 여자는 신분까지 속이고 있어요. 부인 아들분이 지금 위험해요. 저희 아들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수연이가 사기꾼이라고? 오빠들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이름까지 가짜였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민준아,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전화로 설명 못해. 빨리 와. 제발.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은 왜 그래요? 저는 아들을 안치고 커피숍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전 시부모의 이야기, 죽은 전 남편의 이야기, 사기 전과 가짜 이름까지 전부요. 아들은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민준아, 믿어지니? 수연이가, 아니 그 여자가 사기꾼이래. 아니에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수연 씨,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민준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다 있어. 탐정 보고서도 있고 전과 기록도 있고. 증거요? 그게 정말 수연 씨 거예요? 사진도 봤어. 똑같아. 그리고 이름도 가짜래. 진짜 이름은 한미선이라고.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꿈이겠죠? 악몽이겠죠? 민준아,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이 인간들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거야. 잡는다고요? 어떻게요? 수연이한테, 아니, 그 여자한테 연락해. 오빠들이랑 같이 만나자고 해. 왜요? 무슨 이유로요? 결혼 전에 오빠들한테 양복 맞춰주고 싶다고 해. 감사하다고. 그래서 선물하고 싶다고 말해.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 씨, 난 민준이에요. 저기, 형님들이랑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결혼 전에 형님들한테 양복 맞춰드리고 싶어서요. 형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전화 너머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감사하죠. 민준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다. 고마워요. 내일 2시에 땡땡 맞춤 양복점에서 만나요. 네, 수연 씨도 같이 오세요.
아들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수연 씨 사기꾼이에요? 민준아,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저와 아들은 맞춤 양복 전문점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수연과 오빠들이 양복점에 들어가는 게 보였죠. 2분쯤 지났을까요? 경찰들이 양복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연과 오빠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선 씨,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악독한 마녀 얼굴이었죠.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사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정수연의 정체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바로 땡땡 경찰서였어요. 전 정수연의 시부모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계신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여기 정태훈 형사님 계시죠? 네, 계십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호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연 오빠라고 소개받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태훈 형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가짜였구나. 수연 오빠는 진짜 형사가 아니었구나. 형사님, 혹시 최근에 백화점 식당에서 노숙자를 체포하신 적이 있으세요? 노숙자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 것 같아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칭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 백화점에서의 일, 형사 오빠 이야기까지 전부요. 그리고 전 시부모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에 탐정 보고서가 있어요. 그 여자 진짜 이름은 한미선이래요. 그리고 오빠들 이름도 전부 가짜고요.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신원 조회 좀 해보겠습니다. 형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한미선이라는 여자 사기 전과가 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남자 2명도 전과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7건이나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여자 전 남편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수배 중이에요. 살인 혐의입니다. 저는 그 말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살인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남편이 의문사했는데 사인이 불분명하고 사망 직후 이 여자가 전 재산을 빼돌려 도주했거든요. 사모님,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랑 결혼 준비 중이에요. 일주일 뒤면 결혼식이고요. 결혼이요?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사모님, 이 사람들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불러낼게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사람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저는 형사와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양복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경찰이 체포하는 계획이었어요. 부인,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수연은 사기꾼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결국 수연과 그 오빠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전 시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저희가 원수를 갚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저 인간들 계속 도망 다니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희도 그동안 흥신소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들 전부 경찰에 전달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겁니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성과 공범들, 전 남편을 실제로 살해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스스로 삶을 등진 걸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재산을 전부 빼돌렸고요. 보험금만 3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수법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결혼해서 남자 재산을 파악하고 보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 아들도... 네, 부인 아들분도 다음 타겟이었을 겁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수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수배가 떨어지니 이번에 한탕하고 해외로 미입국해서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시켰으면 우리 아들도... 다행히 막았습니다. 부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경찰은 한미성과 공범들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한미선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무려 5명이 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저축한 돈 3억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집까지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모두 돈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한미선은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전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흥신소 자료, 경찰 조사 자료,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미선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공범인 오빠들도 각각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배 중인 범죄자를 소개해줬으니까요. 민사소송에서 저는 승소했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큰 충격에 빠져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이 났을 거라고요. 아들은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출근을 시작한 아들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에 충실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길요. 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아들을 아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아들 곁을 지키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